안녕하세요. 감동과 재미를 전달하는 감동 디스크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생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중국의 유명 대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걱정이 가득한 표정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대화 내용에 귀를 기울여 보니 학교에서 단체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잖아.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선생님께 우린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릴까? 한 여학생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싫다고 말하고, 한 남학생은 한국에 갔을 때 기억할 대처 방안과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 학생들은 한국을 방문한 후에 행복하게 웃으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학생들이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사연 주인공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비대학교를 다녔던 27살 리화예요. 지금은 공항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승무원은 어릴 적 꿈꿨던 장래희망과는 많이 달라요. 원래는 회계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승무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집은 오래전부터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특히 어른들 앞에서는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했고, 학교 성적을 항상 우수하기를 아버지께서 바라셨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덕분에 중국 명문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역사가 깊은 학교였기에 학교에서는 명성이 실추되지 않도록 예절을 항상 강조했고, 실제로 수업 과정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수업들이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 대한 수업은 그다지 깊이 있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학교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모두 싫어한다든지, 한국에 여행 가면 항상 범죄에 노출된다 같은 소문이죠.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학교에서 떠돌던 한국에 대한 소문은 거짓 정보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 중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냥 어른들의 눈 가리고 아웅이었던 거였죠. 중국의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은 방송에서 말하는 소식을 잘 믿지 않습니다. 중국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죠? 저 또한 중국의 행동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답니다. 몇 시간이면 도착하는 인접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되죠. 우리나라지만 죄책감도 없는 것 같네요. 이런 작은 갈등이 언론사에 보도되면서 전 국민적으로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죠. 중국 뉴스에서도 해당 이슈를 보도하면서 한국에 가면 중국인에 대한 범죄가 빈번히 생긴다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뉴스들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가면 자신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죠. 저도 이 상황에서는 한국에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한국 여행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다녀온 사람도 많았겠지만 항상 안 좋은 소식들만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한국은 두려운 곳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1년에 한 번씩 단체로 다른 국가를 경험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나라로 가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되었죠. 그런데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여행지는 대한민국이었어요. 솔직히 실망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꼭 굳이 한국을 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당연히 주변 친구들도 한국 여행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남학생이 대표로 프로젝트 담당 교수님을 찾아갔죠. 친구는 이번 여행지가 왜 한국으로 결정되었는지 여쭤보았고, 교수님은 K-팝 팬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저희는 단체로 어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나쁘다고 했고,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에 K-팝 팬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바꿀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 이번 기회의 경험을 해보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학교에서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가서 뭐하고 즐길지 찾아보았습니다. 하나씩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한국이 너무 좋은 나라 같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그 친구를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 친구는 한국에 가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면서 우리에게도 이것저것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인사말도 공부해서 소통하는데도 크게 문제없다고 말했죠. 친구는 한국의 문화와 즐길 거리, 그리고 K-팝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친구는 그 중에서 K-팝을 가장 열정적으로 소개해 주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K-팝에 빠져들어 있답니다. K-팝이 정신에 가득한 채 집에 도착했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는데 한국의 노래는 벌써부터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더군요.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고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도 정말 많이 소개되고 있었죠.
지금에서야 알게 된 제가 조금은 한심했고 국내 뉴스에 대한 실망이 커졌습니다. 워낙 좋지 않은 소식이 많다 보니 생각이 열릴 기회가 없었죠. 한국으로 가기 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학교 친구들과 하루에 한 주제씩 주고받으면서 교류하기로 했어요.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걱정스러웠던 감정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죠. 부모님께도 한국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라고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부모님 나이 또래 분들은 아직도 뉴스를 통해 한국을 접하시다 보니 한국은 위험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가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물론 예전부터 고지식한 점들이 많던 집안이라 집안 어르신들은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시지 않았거든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아직 한국행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니대 말이죠. 솔직한 감정을 말하자면 중국보다 한국이 여러 면에서 뛰어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알면 알수록 대단한 나라였죠. 60년 만에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시민의식도 중국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뉴스를 보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몸을 던져 구한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국인이 기지를 발휘했다는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확실히 중국보다 뛰어난 부분들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엄청납니다. 혹시 중국의 샤오미를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서도 많이들 사용하는 브랜드죠. 한때는 한국의 전자제품이 중국의 전자제품에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써보고 LG전자 기기들을 체험해보고는 엄청난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안전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갤럭시 스마트폰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찾아볼수록 빨리 그 나라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 중국 공항을 떠나 한국으로 도착하였고 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5년 정도 미래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과도 같아서 많은 나라들이 공항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한국 공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화장실도 정말 깨끗했고 안내데스크 직원들은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음식들은 어찌나 정갈하고 맛있던지요. 불편함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험이 저의 꿈을 바꾸게 해준 터닝포인트였습니다. 특히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연예인 같은 외모와 키, 그리고 멋진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분들을 봤을 때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생겼나 싶었죠. 함께 간 학교 친구들도 한국 승무원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까지도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처럼 단체로 오지 않고 혼자서 와도 전혀 어려움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전부 싫어한다는 뉴스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지어주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 멀리서 한 할머니가 오시더니 저희에게 오느라 수고했다고 사탕을 주셨습니다. 이때 제 생각이 틀렸다고 바로 느꼈어요. 한국은 중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뉴스에서 보도된 것들은 모두 편파적이었구나라고 말이죠. 중국의 편파적인 방송사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한국을 이용했던 거였죠. 교수님은 저희에게 잠깐 시간 여유가 있으니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편의점에 들러서 간식을 사 먹어도 좋다고 하셨어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 편의점에 처음 가보았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이렇게 품질이 좋다는 것에요. 중국에선 음식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아직 공항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새롭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했던 친구가 있어서 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도 한몫을 했죠. 그렇게 공항을 떠나 숙소에 도착했고 짐을 정리한 후 짜장면과 비빔밥 중에서 점심 식사를 정해야 했는데 저는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짜장면은 중국에서도 먹어볼 수 있는 음식이라서 거부감도 덜했고 처음에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선택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고 첫 입을 먹는 순간 입 안이 황홀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짜장면 중에서 최고의 맛이었죠. 매장 분위기, 맛, 친절도 모두 별 5개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배부르게 먹고 우리는 에버랜드에 도착했어요. 정말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었죠. 음식들도 다 맛있었고요. 그런데 이때 친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물었더니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폰 케이스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더 불안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있던 그때 한 직원분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고 저희는 여기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분은 어느 작은 건물로 들어가시더니 안내 멘트가 나왔고 스마트폰을 주었던 분이 분실물을 보관하는 곳으로 가져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면서 직원분과 스마트폰을 가져다 준 분께 짧은 한국어 여러 차례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분들의 도움 덕분에 저희는 에버랜드 투어도 너무 즐겁게 마쳤습니다. 역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정확한 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대학교 때 친구들과 만나면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죠. 중국에서는 왜 이런 한국의 미담이 보도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여러 번 다시 생각해봐도 행복했던 기억만 남아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했던 여행이었어요. 처음에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을 했나 싶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온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이란 나라를 처음 가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한국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저는 첫 여행지로 한국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음식, 서비스, 교통, 치안 모든 것이 정말 잘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이지만 한국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할게요. 한국에서 행복한 경험을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낸 리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사연을 받아볼 때면 저는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리와에게도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한국으로 여행 올 계획이 있다면 꼭 한번 만나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에도 감동과 재미가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